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저는 지금 33살의 건강한 남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당시 저는 장안공업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조금은 건들건들했고 싸움엔 꼭 참석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러다 보니 선배들로부터 일명 단합대회란 명목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두들겨 맞아야 하는 그런 고통을 감수해야 했죠. 한 번은 못마땅한 선배가 있어 단합대회에 참석하지 않고 충남 서천군 한산에 살고 있는 제 친구네 집으로 단합대회도 피할 겸 놀러를 갔습니다. 때는 초겨울이었습니다. 저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던 터라 대충 그곳의 지리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친구놈이 술 마시기 좋은 곳이 있다면서 자기 친구놈들이 군밤 구우면서 기다리고 있으니 어서 가보자고 하더군요. 술이라면 사죽을 못 쓰는 저였기에 입이 귀에 걸려 친구놈을 따라 나섰습니다. 10여 분 정도 산길을 따라 올라가니까 한 곳에서 연기가 살며시 올라오더군요. 한산 종합고등학교를 다니던 친구들이었는데 안면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별로 서먹서먹하지는 않았습니다. 모여있던 인원이 총 7명으로 기억됩니다. 그 중엔 운동부도 있어서 술을 마시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한참을 마시다 보니 그곳 지형이 매우 특이해 보였습니다. 마치 움푹 패인 듯한 계곡 같은 인상을 주더군요. 그리고 사시사철 24시간 햇빛이 들지 않는다는 말에 왠지 기분이 찜찜했습니다. 사실 거기에 앉아 있으니까 낮인지 밤인지 제대로 분간을 못할 정도더군요. 그때 시간대가 아마도 오후 5시쯤 되었을 겁니다. 초겨울이라 조금 빨리 어두컴컴해졌죠. 아마 술을 1.5리터 2개쯤 비웠을 때였습니다. 저쪽 어두운 곳에서 다급한 아주머니의 비명소리인지 뭔지 모를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잘못 들었겠지 하고 같이 있던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도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곤 5분쯤 지났을까요? 아주머니 한 분이 굉장히 다급하게 총각들 큰일 났어.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이러면서 20-30m 후미진 곳에서 저희를 애타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시냐고 물었더니 자기네 논이 지금 수몰일보 직전이라 논둑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글쎄, 총각들 안 도와줄 거야? 하고 재차 묻더군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주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들이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얼른 자리를 털고 일어서서 아주머니 뒤를 7명 전원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무리 아주머니 뒤를 쫓아도 거리를 좁힐 수가 없는 거예요. 문득 그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는데 느닷없이 뒤에 있던 친구놈이 야, 귀신이다. 우리 지금 홀린 거야. 이러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저는 선두대열에 가고 있었는데 저 여자 발을 보라고 이 새끼들아. 뒤에서 또 한 번 소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진짜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 소리와 동시에 아주머니의 발을 보던 중 발이 지면하고 50cm 정도 떨어져 있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됐죠. 거기까지였으면 가뿐히 도망쳤을 겁니다. 그런데 앞서가던 아주머니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목까지 내려오던 긴 혀와 너무나도 슬픈 눈. 저는 그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도망가는데 글쎄 완전히 몸이 경직이 돼서들 슬로우 모션으로 뛰는 것 같더라고요.
가방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친구네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친구 아버님께서 이장님이시라 왜들 시끌벅적하게 동네 휘젓고 다니냐 이렇게 꾸중하시길래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난 친구 아버님은 이놈들아 거긴 뭐하러 가서 술을 처마시냐 하시고는 달리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말 귀신을 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한참을 생각하시던 그 아버님께서 그제서야 입을 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3년 전이죠. 제가 중3 때였을 겁니다. 충남 쪽으로 며칠을 장대 같은 비가 퍼부어 홍수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가 났어요. 아무튼 우리가 아주머니 귀신을 보았던 바로 그 장소는 옛날에는 병든 아이와 역병자들을 산채로 버리는 애장터라는 곳이더군요. 그 애장터를 중심으로 바로 뒤쪽 산에 집 한 가구가 살고 있었는데 일찍이 남편은 죽고 시어머니만을 모시고 살던 며느리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병환으로 오랫동안 누워 계셔서 반일만으론 약값이 턱없이 모자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시 짜는 일을 하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답니다. 한산은 모시로 유명하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하루는 모시를 팔러 한산 장터에 나갔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날 장대비가 억수로 쏟아지면서 시어머니 혼자 계시는 집에 산사태가 밀려와 집을 덮친 것이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차마 입을 다물지 못했겠죠. 그렇게 비는 그치고 슬픔에 잠겨서 하루빨리 시신을 수습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더 바쁜 일이 있다면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더랍니다. 사실 그때 피해 규모가 엄청났었거든요. 불효한 것 같은 마음에 한시도 잠을 못 이루던 며느리는 자기 혼자 힘으로 해결해보겠다며 그 매몰된 현장을 스스로 파내려갔던 거예요. 그런데 비가 온 뒤라 아직 집안이 다져지지 않아 그만 며느리 또한 매몰이 된 거예요. 그 사실을 누군가 빨리 알았더라면 구할 수도 있었겠지만 자기 집들도 엄청난 피해를 입은 터라 엄두도 못 냈을 거고 게다가 누가 산속까지 할 일 없이 올라갔겠어요. 그리고 세상에 2달 뒤에서야 면사무소 직원들이 수해 현황 파악하러 갔다가 매몰된 걸 그때야 알아차리고 시신을 수습했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딱 1년 후부터 특히 벽에는 추수철에는 지금도 어김없이 세상 떠나신 아주머니가 계속 돌아다닌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쪽으로 통하는 산길을 아예 폐쇄했답니다. 워낙 한이 많이 담긴 귀신이라 사람을 홀려서 죽음까지 몰고 가는 아주 지독한 귀신이라고요. 위령제를 시도하며 무당들도 여러 번 불렀는데 무당들이 혀를 내두르면서 도망가기 일쑤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건 실화이고요. 아주머니 귀신을 목격했던 7명 중에는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친구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거짓말을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